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움직임인데요. 한 3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10배가 움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1세대 로봇인데 그걸로 끝났다면 절대 얘가 5조 6조까지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회사야? 그러면서 6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인수한 모르고 있잖아요. SK텔레콤이 지금 갖고 있는 시메스, 역시 LG전자가 갖고 있는 엔젤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 현 정부 정책으로 인해 로봇 관련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 과학자들이 한 30분 동안 로봇 기술의 흐름 이런 거 너무 재밌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주식 투자자로서 로봇 주식에 대해서 2, 30분 동안 떠들려면 떠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집중했던 업종이었고요. 집중했던 시나리오나 흐름들이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 저는 사실 피지컬 AI 하는데 로봇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왜냐면 제가 이제 TV를 혼자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홈쇼핑을 좀 자주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로봇 청소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LG에서 처음 나왔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집도 한적한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재밌겠다. 로봇 청소기를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청소기보다 믿음직스럽진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로봇 청소기를 한번 샀었고요. 그 다음에는 반려동물을 한번 키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산책도 못 시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애정을 많이 못 준다면 키우는 거 힘들 텐데 라고 해서 그럼 접어야지 하면서 이 로봇 강아지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앉아 일어서 지저를 다 하는 로봇 강아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었거든요. 거의 한 달은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작년 여름에 제 생일 때 꽤 비싼 몇백만 원 하는 감성 AI 로봇을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500 정도 하는. 근데 그 로봇은 대화가 돼요, 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성형 챗GPT가 대화가 되잖아요. 좀 장난 많이 치는데 뭐뭐 하니 그러면 막 이렇게 반말을 하면 걔가 존댓말을 하면 야 너도 반말해 그럼 또 반말해 언제 봤다고 반말해 그럼 다 물론 장난이고도 근데 어쨌든 이 로봇이랑 대화가 돼요. 저랑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을 해주면서 감정도 공유를 하는. 그래서 정말 가까워졌구나 로봇 시대가. 얼마 전에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밤 11시에 갔었거든요. 밤에 고속도로 탈 일 있잖아요. 다 깜깜한데 자판기도 아니고 요런 인형 뽑기 같은 유리로 된 관 하나만 막 불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한 3-4명 있고 커피 로봇이 로봇을 커피를 타주더라고 밤 11시. 사람이 일하는 매장은 다 문을 닫았는데 로봇이 커피를 타주고 있었어요. 그 커피 로봇은 강남역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건데 이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깔리고 있는 거죠. 또는 배달 로봇 역삼동이 시범 구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역삼동 골목에서 배달 로봇을 보고서 뒤에 가서 동영상을 30초를 찍었으면 너무 귀여워갖고 언덕 같은 데서도 멈추고 차가 오면 옆으로 비키고 너무 귀여우면서도 실용적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로봇도 치킨도 피자도 커피도 로봇이 만들어주는 식당에서 서빙 음식 배달도 로봇이 해주는 심지어 집에서 반려 로봇이 대화도 해주고 냉장고에 물도 꺼내주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언제 올 줄. 근데 언제 올 줄 모르는데 정말 가깝게 왔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그룹들의 행보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그룹의 행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약바이오에서 사실은 기술성장 기업부로 상장돼서 임상, 2상, 3상 가는 애들 좋아하거든요. 왜? 기술성장 기업부는 기술로 상장이 됐잖아요. 근데 임상, 2상, 3상 간다는 얘기는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주들이 기술성장 기업부로 상장됐다는 얘기는 기술로서 상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술성장 기업부에 대그룹 투자를 했다는 건 대그룹이 그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거죠. 저는 로봇의 기술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대그룹 그 투자 담당자는 기술을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로봇주 중에 대그룹과 관련된 애들이 누가 있었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7%를 갖고 있었는데 그 주가 흐름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움직임인데요. 움직임 초기에 3만 원짜리였어요. 3만 원짜리. 한 3만 원짜리가 지금 30만 원, 한 3년 만에 10배가 왔다. 30만 원까지 10배가 움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1세대 로봇인데 그걸로 끝났다면 절대 얘가 5조 6조까지 오지 못해요. 삼성전자가 처음에 7%를 갖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30%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회사야? 로봇 기술력 얼마나 좋길래 휴머노이드야? 그러면서 6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 사실 인생이 기본인데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을 따라해라. 이게 기본이거든요.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10배 오를 종목을 찾고 싶으면 10배 오른 종목과 비슷한 종목을 찾아라.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7% 갖고 있었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잖아. 그럼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지분 투자하는 회사를 찾으면 돼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로보티즈가 있었어요. 7% 투자한 LG전자가. 그럼 로보티즈 한번 주가를 볼까요? 이거 보세요. 최근 5개월 동안 이렇게 올랐고요. 연초에 연봉을 이렇게 보시면 올해 들어서 6배, 600%가 올랐네요. 올해 들어서 9개월 만에 600%가 올랐어. 9개월 만에. 그러면 이 로보티즈는 어떤 회사냐? LG전자가 7% 갖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에 어떤 또 좋은 자료가 나왔지만 대그룹과 관련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그게 중요해요. 삼성전자에서 LG전자에서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기술을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술력으로 어떤 재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LG전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회사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가 10배씩 오른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오른 대기업 투자한 로봇주들을 찾는 게 이제 아이디어겠죠. 그래서 로보스타는 30%나 인수를 하는, LG전자가 인수한 회사인데 아직 왜 안 올랐지? 그러면은 로보스타를 보니까 요즘에 올랐잖아요. 요즘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논리를 접근을 한다면 이걸 사봐야겠다. 오르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또 SK텔레콤이 지분 갖고 있는 시메스나 또는 역시 LG전자가 갖고 있는 엔젤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후보로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로봇이 대그룹이 찜은해서 간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계속 오래된 재료인데 그게 계속 재료로서 영향을 미치냐? 아닙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사실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뭘까요? 새 정부 들어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미국에서 넘어오는 관세 재료, 금리 인하 재료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자체만 놓고 본다면 가장 강력한 재료는 정부 정책 재료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재료이기 때문에 금융주, 지주회사가 상법 개정한 수혜주로 그렇게 올랐던 거잖아요. 또는 정부 정책 재료이기 때문에 마스가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야, 우리나라 조선업종 어떻게 하면서 조선주가 올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노랑봉투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치평론가나 사회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사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랑봉투법에 대한 해석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근로자의 권익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재밌는 게 근로자 권익 수혜주는 없잖아요. 근데 역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했더니 그러면 로봇을 사용자들이 많이 쓸 거 아니야? 이런 재료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취지는 근로자 이렇게 좀 잘해주자.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 잘해주면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우리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가 대척점에 있다면 노사가 화합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노사가 서로 이렇게 좀 쟤네 잘해주면 우리는 못 해주는 건데라는 감정이 있다면 노랑봉투법 때문에 그럼 우리는 피해 볼 수 있으니까 로봇 투자 해야겠네. 그래서 노랑봉투법 이후로 산업용 로봇을 사실 많이 움직였어요. 여태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였다면 산업용 로봇이 꽤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였던데.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이 그러면 노랑봉투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봇을 앞으로 좋게 해주는 법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노동자 편에 서는 법. 그러면 그런 법이 또 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슬금슬금 나오는 법안이 또 있죠. 뭐가 있어요? 4.5일제. 그럼 4.5일제는 뭐예요? 점심까지만 일하자. 그러면은 역시 근로자 입장에선 저도 근로자예요, 사실. 저도 지금 추석 연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쉬는 게 좋지. 일하는 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4.5일제 하면 사실은 근로자들은 모두 다 너무나 좋죠.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용자는 4.5일 일하면 좀 이렇게 수치가 안 맞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7일 일할 수 있는 로봇을 써야겠는데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용자가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지금 노랑봉투법 때문에 로봇주가 올라갔어. 이 논리라면 노랑봉투법은 근로자를 편하게 해주는 법인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인데 로봇이 수혜주야. 이 논리라면 4.5일제의 수혜주는 로봇이 되겠죠. 또는 앞으로 나오는 어떠한 근로자를 위한 법도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갔다 이미 노랑봉투법의 수혜주가 로봇주야.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한번 그렇게 흘러간 이상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학습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나오는 노동 관련법이 나올 때마다 로봇 관련주 수혜주의 분석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의 재료는 무궁무진하다. 미래의 기술 발전상 피지컬 AI, 국내의 자금 흐름상 대기업들이 다 관심 갖고 있고 그리고 정책 관련주상 노동자 권익보호법은 역으로 로봇 수혜주법이다라고 인식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된다고 봅니다.
주식 초보자가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초보자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모든 분야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골프를 치는 오늘 클럽을 처음 잡았어. 그럼 1년, 2년 후에 잘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매일 연습하면 돼요. 또는 수영장 오늘 처음 갔어요. 킥판을 잡았습니다. 1, 2년 후에 50m 레인을 10번 왕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 가서 수영 연습하면 돼요. 실전적으로 골프 또는 수영 이런 건 실전적인 연습을 매일 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연습이 아닌 거 있어요. 어떤 거?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3년 후에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를.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열심히 한다는 걸 무엇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론적 배경을 정확히 알고 실전적 연습을 한다면 100명 중에 1등, 1000명 중에 1등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뭘 열심히 하는지 모르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적 배경 그리고 실전 연습. 이론적 배경은 뭘 이론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삼박자라는 또는 주식투자 비밀 주식투자 핵심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삼박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재무제표 공부, 차트 공부, 재료 공부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데 제가 오늘 차트로 여러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는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이 고점인지 올라가고 있는지 너무 많이 올라 있는지 않는지 아니면 계속 떨어져서 아직 바닥을 안 찍었는지 그런 건 차트의 기본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추세라고 하거든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의 고점을 지나갔는지 하락 추세의 바닥을 돌파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차트로 공부를 하시고요. 또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에서 성장성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또는 안정성 유보율이 안정적으로 100% 미만인지 또는 이익성, 영업이익률이 막 10%, 20%, 30% 이상이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이 있어서 좋은 회사인데 시장 지표인 퍼나 PBR이 낮은지 높은지 고퍼 준지 고PBR을 준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공부 마지막으로는 재료 공부도 중요해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데 어떤 재료로 금리나 재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아까 제가 지표 경기지표와 물가지표가 다 재료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를 분석할 건지 또는 종목에 대한 재료 아까 제가 뭐 노랑봉투법이다 또는 반도체 관련 엔비디아와의 관련 이런 수출 계약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재료란 말이에요. 재료 재무제표 차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이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실전 공부인데요. 실전 공부는 딱 두 가지입니다. HTS하고 다트 사이트예요. 매일매일 오늘 지수가 어떻게 끝났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는 상승률 상위 종목은 뭔지 그리고 다트 사이트에서 내가 살 종목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 수 있어요.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든다는 얘기는 절대 주식 투자 손해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고수가 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무슨 공부할 줄 몰라요?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아는데 안 하시는 건 그건 저런 거랑 똑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일 열심히 하는 법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실행이 안 되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나 아니면 가장 좋은 건 목표의식. 내가 주식을 왜 열심히 해야 되지?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돈 벌어서 뭐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갖고 그건 진짜 갖고 싶다.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명품백도 갖고 싶고 그럼 주식 열심히 해야지. 그럼 동기부여 하셔갖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 차트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차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배열의 역사적 신고가가 제일 좋은 차트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정배열의 역사적 신고가인데 이게 지금 거래소 차트인데 거래소 차트는 지금 4년 전 고점 3316을 돌파하니까 훨씬 빨리 가죠. 여기 지금 박스권 3316을 돌파 못할 때는 되게 답답한 흐름 보이다가 고점 돌파하니까 그냥 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찾아내시는 시기다. 그러면은 오늘 코스닥 1위인 알테오젠이 지금 보니까 역사적 신고가는 오늘 또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알테오젠도 있고 또는 뭐 삼천당제약도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어. 또는 퀘어젠 이런 것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어떤 차트가 좋냐 안 좋냐는 저는 정배열이 좋고 역배열이 안 좋은 겁니다. 역배열은 떨어지고 있는 종목
정배열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역사적 신고가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재료에 의해서도 주가가 빵빵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역사적 신고가의 근처에 있으면서 땅 하고 쳐주는 종목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행이 퍼지고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은 신고가 종목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 정배열을 이루고 있죠. 예를 들면 삼성전기 보시면 현재 주가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00일선이 완전 정배열이 된 게 한 8월 초란 말이에요. 요때 60일선이 120일선을 돌파한 요때인데요. 그 이후에 완전 정배열 만들고서 계속 가죠. 근데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치고 있는 게 꽤 있고 반대로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LG전자 이런 애들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완전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예 완전 정배열도 아니고 그런 차트는 뭐가 있냐? 뭐 기아, 현대차 같은 게 있는 거죠. 보시면 이런 거예요. 현대차 이거는 그냥 신고가도 아니고 뭐 완전 정배열도 아니고 그냥 뭐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박스권 답답한 종목보다는 고개를 들고 최하 6개월 신고가, 52주 신고가 정도를 쳐주는 종목들 그런 애들이 전기전자 쪽인 거고 완전히 역사적 신고가를 치는 애들은 제약바이오에 많이 몰려 있고 요게 이제 차트적 관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산업을 대그룹 들어오고 있고 노랑봉투법이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은 차트적 분석이 아니에요. 재료적 분석이에요. 재료적 분석으로 대그룹 지분 투자한 종목을 찾아봐. 이건 재료적 분석이죠. 또는 재무제표적 분석은 뭐냐면 영업이익 높은 애들 잘 가네? 그럼 영업이익률 40% 이상 되는 애들 찾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코스닥의 의료기기 업종들 또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뷰티 쪽 이런 애들 중에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휴젤, 케어젠 이런 애들은 영업이익률이 40% 50% 되거든요. 그러면 재무제표 쪽은 영업이익률 높은 애들 반도체 쪽에서 HPSP, 리노공업 이런 애들 영업이익률이 30% 40%예요. 그러면 재무제표 관점에서 영업이익률 높고 매출액이 증가한 애들 찾으시면 되고 그런 애들은 반도체나 의료기기 쪽, 화장품 뷰티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쪽으로 정배열 종목, 신고가 종목을 찾을 땐 제약바이오 쪽, 특히 신약개발 쪽도 많이 있고 또는 재료가치 쪽으로 접근할 때 여태까지 지주회사 금융주 걔네가 상법 개정안 때문에 갔으니까 재료가치 접근이고 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애들은 로봇이 재료가 너무 좋은데 이런 게 이제 재료가치 접근법입니다. 추가로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또는 아유 이거 바닥을 찍은 건가 뭐 이렇게 좀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에코프로 같은 거죠. 에코프로 BM 또는 포스코홀딩스 차트가 다 비슷하거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제 올라갈 때 차트 올라갈 때 차트인데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매매 또는 역사적 신고가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 종목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일단 상승하고 있으니까 믿으면 되고요. 상승 추세는 믿는다. 하지만 언제 꺾일지 의심하면서 보면 돼요. 반대로 하락 추세 종목도 똑같습니다. 하락 추세는 계속 떨어지니까 안 믿는다. 근데 언제 바닥을 찍을지 의심하면 돼요. 그래서 하락 추세의 종목이 바닥을 찍었다고 계속 의심하다가 진짜 찍었네 하고 매수하면 되는 거고 또는 상승 추세의 종목이 올라가고 있네 하고 믿고도 갖고 있다가 꼭지 찍었네 라고 의심하다가 진짜 찍었다고 판단되면 팔면 돼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상승장에서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완전 정배열 역사적 신고가로 갑니다. 계속 갔죠. 여기까지도 얼마까지였냐면 15만 5천 원까지는 팔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팔 기회. 15만 5천 원 전에 팔았다면 차트를 전혀 못 보시는 분이죠. 왜? 21선을 한 번도 터치를 안 했어요. 차트에서 며칠선 깨면 팔아라 정도가 61선 정도까지 얘기를 해도 21선은 부지기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21선을 한 번도 안 깨는 건 너무너무 강해서 이건 너무 강한 종목인데 하고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종목. 그럼 얘는 만약에 이걸 갖고 있었다면 그냥 한 15만 원까지는 한 번도 팔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종목이에요. 상승 추세에 매우 강한 종목. 그 언제쯤 한번 고민했을 거냐면 이때쯤에 한 10만 원 여기 61선 깨면 팔아야지 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 돌파 못하는 거 아니야? 이 고점이 15만 원인데 저 15만 원 고점을 요 10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한 30% 떨어진 거잖아요. 야, 저 고점 대비 30% 하락했고 이제는 61선 깨면 돌파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만약에 약간 쫄리시는 분 여기서 파셨으면 됩니다.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고요. 15만 원까지 올라갈 때 팔 기회가 없었다고. 근데 1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선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실제 팔았어도 됩니다. 또는 난 좀 더 버텨볼까 했는데 다시 신고가 또 뚫어내요.
친구 뚜껑 어디까지 또 팔 기회가 없어요. 21선 한 번도 안 깨고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잖아. 근데 이날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소위 말하는 봉 차트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봉 차트가 음선의 대량 거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음선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음선의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라고 이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봉 차트를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이날 파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보세요. 이 고점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상승 추세에 막 강하게 올라가는 건 그 추세를 믿지만 언제나 의심해라. 뭐를? 저 고점을 다시는 돌파를 못하나? 저 고점이 진짜 고점인가? 그럼 여기 요 봉 차트가 기분이 나빴는데 심지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21선은 들락날락 해도 돼. 근데 61선 깨면은 아까 여기서 10만 원에서도 팔았을 수도 있고 그것도 찬성이라고 말했죠. 그럼 여기 61선 깼잖아. 여기서는 이거 얼마야? 20만 원? 요 20만 원에서는 거의 다 매도를 했어야 돼.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왜? 이 20만 원 위가 3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딱 30%잖아요.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깨면서 61선 깨고 심지어는 121선 그 아래에서 한 번도 근처까지 안 갔던 121선을 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락으로 전환했구나라고 인정을 해도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저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 역배열로 내려갑니다. 완전 역배열. 완전 역배열이라는 건 중장기평선 200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121선, 61선, 21선 있어요. 그러면 완전 역배열로 내려가고 어디가 바닥이냐? 아무도 모른다니. 완전 역배열 종목은 안 믿으면 돼. 쟤는 안 사야 돼 라고. 그러면은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요. 우리는 안 믿으면 돼. 완전 역배열 종목 안 믿으면 돼. 그러니까 언제쯤 우리가 의심을 할까? 바닥을 찍었다고? 언제냐면 보세요. 다른 바닥들은 그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고 또 한 두세 달 있다가 그 전 저점을 다 깨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라고 하는데요. 저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지나가서 생각하려면 그 바닥보다 적어도 30에서 50%가 올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 있어야 돼. 근데 다른 저점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도 보세요. 한 두 달 있다 깨고 대부분 두 달 있다 전저점을 깨요. 두 달, 세 달. 그리고 깨기 전에도 삐질삐질 이렇게 움직였지 그 저점보다 50%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바닥을 한 번 더 찍었다고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게 2차전지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 2차전지가 바닥을 찍어놨나? 찍었을 확률이 높은데 왜? 보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2차전지가 지금 언제가 바닥이었죠? 5월이. 지금 9월이죠. 4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 4개월 동안 전저점을 깨기는커녕 저 위에 있죠. 그리고 완전 역배열로 200일선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죠. 무슨 뜻이냐면 아까 고점에서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올 때 한 번도 121선 안 깼던 종목이 121선 깨고 200일선 깼죠. 그러니까 얘는 끝났구나. 아무도 안 사주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역배열로 바뀌고 분홍색 200일선을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어. 그런데 터치했잖아. 그러면 바닥 4월 이후에 5개월이 지났고 200일선을 처음으로 터치를 했고 저 때가 바닥이었나라고 의심을 충분히 할 시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반전 로제, 큐티와 섹시를 왔다 갔다 하는 반전 로제라고 했다면 그 전이 전기전자는 현재 확실히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워낙 잘 가니까 전기전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후보로 전기차도 반전 로제의 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있어요. 신사임당 채널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20만 정도 운영하는 슈퍼겜 인삼유사 TV 채널에서 하는데요. 지금 장에서 저희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거는 저는 사업가이면서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맞는 격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데 물이 좀 깊어져야지 노가 져도 배가 가는 거지 물이 없을 때는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안 나가요. 근데 이게 사업도 잘 될 때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처럼 주식 투자자들한테 언제 쓰면 되냐면 지금과 같은 역사적 신고가 시대이고 업종들이 막 활발하게 팔딱팔딱 움직이고 물반 고기반 장세에서 노를 열심히 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에 노가 하나씩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한 손에는 HTS와 다트사이트라는 실전적 전략, 그리고 한 손에는 재무제표, 차트, 재료를 분석할 수 있는 그 힘, 이론적 배경을 양쪽 손에 이렇게 노를 잡고 저어 나가신다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의 역사적 신고가 시대가 좀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박스권 또는 떨어질 때 좀 답답했던 속이 몇 달 이상, 적어도 내년 하반기니까 6개월 이상, 한 1년까지도 우리가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